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지난주 충청권에 집중된 폭우로 충북 지역에서는 모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7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청주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에서는 무려 1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오송 참사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무능한 행정력, 부작위가 만들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반복되는 침수 사고,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모건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최준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최진 교수입니다. 네. 자, 안타까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전문가로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재난은 반복되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런 재난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특히 이번 재난은 이제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가 집중되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전국적인 획일적인 그런 재난 대응 시스템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그 발생 지역은 그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하고 그렇죠. 유사한 그런 재난의 그 지역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강물이 유입되어서 지하차도가 침수된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네. 원인은 작년에 발생했던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하고 이제 유사한데요. 예. 여기는 인근 지역에 있는 하천이 범람을 해서 지하차도가 침수가 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여기와 유사한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주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호강이 이제 범람을 해서 지하차도를 한 2, 3분 순간에 굉장히 순식간에 빨리 이제 침수가 되었는데요. 6만 톤의 물이 원류가 되어서 이제 넘어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이제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685m로 굉장히 길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위가 50cm 정도 차면 자동으로 배수 펌프가 작동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 자동으로 배수하는 배수 펌프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이 여러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제보를 했고, 뭐 관할 행정기관에도 제보를 했고, 근데 결국 이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재라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통행 제한 표지판 하나만 미리 설치했어도 사고는, 이런 참사는 방지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든타임 대처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이미 새벽 4시 10분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6시 10분에는 청주시와 흥덕구청의 그 홍수 미호천이 범람을 할 것이라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사고는 이제 8시 반에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재난 정보들이 서로가 공유가 되었는데 여기서 작동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이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었으면 그 지천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했으면 이 차도를 위험에 대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요. 네. 또 물론 이제 경찰에도 신고가 이제 되어서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궁평 2 지하차도로 간 것이 아니라 궁평 1 지하차도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적인 이제 현안이라든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고 후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청주시와 충북도 그리고 행복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14명의 그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책임자가 없다는 생각이 각자 책임을 떠넘기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 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청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재난 관리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를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청주시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호천에 대한 그 공사장 관리는 행복청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고 뚝 네, 그렇죠. 미호천에 뚝이 이제 원료가 되어서 이제 터져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네. 또 도로에 대한 책임은 충청북도에서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청주시가 져야 되고요. 행복청이나 충청북도도 역시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비껴가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 책임을 지게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0조, 41조, 42조, 43조까지는 보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도로를 통제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네. 이런 역할들이 수행하지 못한 1차적으로 청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라는 지적이거든요. 지금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이 서로 연계가 안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신속한 대응 처리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컨트롤 타워 부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재난관리 제도를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서 이제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역할을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모자라면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즉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시청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간에 이제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경보에 대한 것을 알려줬는데 야간에 이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대체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실을 당직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당직자는 다른 과에서 당직이 됐을 때 이제 당직하고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컨트롤 타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모든 것을 지휘, 감독, 통제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이게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런 재난 사고에 대한 매뉴얼들은 각 지자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사고에서 이 내용을 보면 행복청에서는 충북도에 연락을 했다. 뭐 흥덕구청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다. 도로, 지하차도는 우리 관리가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기상청에서는 사실 한 3일 전, 빠르면 이틀 전에 어떤 비 피해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그 사전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선제적 대응을 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 사고가 나니까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뭐 우리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뉴얼 자체도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네네. 특징이 있어요. 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즉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 지역에 재난 관리에 대한 매뉴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매뉴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매뉴얼 안에는 이제 서로 유관기관에 연락을 취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현장 조치 내용들이 꼼꼼하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되면 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참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또 우려가 되고.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 이제 그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뭐 보고를 1시간 늦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영한 지사께서 유족들 빈소에 조문한 자리에서 일찍 왔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뭐 이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도지사 이게 시스템 보고 체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재난 현장에서는 최고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속 정확성, 즉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재난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재난 관리 자원들을 바로바로 동원할 수 있고요. 일개 직원들이 자원을 동원하려면 쉽게 동원이 안 되거든요. 네네. 이럴 때 도지사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 그 인재라는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대응 미흡 그리고 신호체계 미흡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중대재해가 이제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지사 또 행복청장 또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국조위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도 있죠.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요? 네, 굉장히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요. 중대 시민재해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재발생 원인입니다. 재발생 원인에는 이제 제조물, 또 공공 이용 시설, 그리고 이제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이런 것들의 이제 관리상의 또 결함 원인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피해 정도인데요. 피해 정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하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나와야 되고요. 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중대 시민재해로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책임자만 처벌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좀 더 수사를 하고 좀 더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처벌보다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국내 외국인 선진 사례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 사례는 이런 대책 마련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요? 네, 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지방자치 제도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재난관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청주시가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청주시장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 다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한 그렇죠. 정치 체제가 네. 있어서 약간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그 지휘권을 청주시장한테 부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번에 그 사고를 좀 찾아보면 이 뚝 문제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뚝은 또 관리가 뭐 행복청이다, 또 충북도다. 청주시는 뚝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다. 이런 서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사실 뚝 하나 갖고도 서로 우리는 아니다, 뭐 저쪽이다, 우리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도 좀 이렇게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이제 일차적 책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청주시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 지하차도에 대한 내용, 관리 또 제방에 대한 또 내용 이런 것들은 행복청과 충청북도가 또 따로 질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장이 총력을 동원해서 지하차도에 대한 참사를 막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하차도에도 이제 배수 펌프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배수전이라고 하죠. 네. 배수전이 그 도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범람을 하면서 물에 잠기면서 배수 펌프가 정전이 되면서 작동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과연 그러면 이걸 좀 꼼꼼히 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으면 이거를 좀 다른 데다가 만약에 올렸다든지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이 배수 펌프만 작동이 됐어도 이런 사고는 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배수 펌프를 이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네. 이제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재난관리에서는 이제 대체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네네. 이제 배수 펌프를 이중화. 그래서 똑같은 형태를 두 개를 놓는 거죠. 그래서 A가 망가졌으면 B가 작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체 시설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마련되지 않는 게 이제 조금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데요. 지천이 그 미호천이 이제 흘러서 원류가 되어서 이제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배수 펌프가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큰 영향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지하차도 참사가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죠. 그것도 흡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 차단기 설치 예산 배정이 미뤄지면서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번 예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자동 차단기 설치 예산이 또 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자동 차단기 설치가 있었으면 이런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자동 차단 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수위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이미 이제 2020년에 부산 초량 네네. 지하차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어서 이제 각 지역의 지하차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설치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을 해서 모든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수위가 50cm 정도 차면 센서 기반을 해서 자동으로 차단 커튼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전광판에 자동으로 수위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진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안내 문구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IT 기반으로 해서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오송 지하차도가 위험 등급 3등급이라 이제 다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오송 지하차도의 3등급은 인근의 미호천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이제 허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등급 시설은 그 지역이 이제 그 지하차도가 폭이 좀 넓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의 미호천을 이제 고려했다면 아마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런 등급들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인근 그 오송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당초 지하차도 전에 주민들은 고가를 차라리 만들어 달라고 이제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지하차도를 만든 이유가 뭐 예산이 좀 적게 들어서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번번이 이런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지하차도가 앞으로도 대안인지, 교통 체증이나 교통 통제를 위한 지하차도 공사가 만드는 것이 대안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안전 측면에서는 지하차도보다 고가차도가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하 공간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으면 앞에 시야가 안 보여서 대피도 못하고요. 또 쉽게 사람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번처럼 지하차도에 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된다면 대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보다 개인적인 생각은 고가차도를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 자, 이런 계속된 참사, 반복된 참사, 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신고 상황이 들어왔을 때 바로 현장에 도착을 해서 바로 진입을 차단했으면 이런 것들도 막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이런 재난들을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오송 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또 논란 그리고 교훈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사고를 왜 계속 예방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반복되는 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재난은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으로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난은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재난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재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 관리에 있어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대비를 한다면 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예측
그 창의적인 대응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시내버스에 올랐다가 오송 지하차도에서 변을 당한 안모 씨가 친구들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시 절박했던 순간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했던 외동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서로 내 탓 공방전을 벌인 채 일말의 책임도 미안함도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묻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모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최욱의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I lost my sight.